30대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좀 안정돼야 하지 않을까? 남들만큼은 가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닐까? 하지만 자본주의는 안정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움직임을 보상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30대는 가장 열심히 일하는 시기입니다. 회사에서는 중간 허리입니다. 위로는 책임이 있고 아래로는 압박이 있습니다. 연봉도 조금씩 오릅니다. 그래서 착각이 생깁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월급이 오르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노동의 성장은 자산의 성장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는 단순합니다. 시간을 팔면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돈을 자산에 넣으면 그 자산이 다시 돈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 단계에 머뭅니다. 시간을 팔고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소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팝니다. 이 구조는 교환입니다. 축적이 아닙니다. 30대의 10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집을 사고 누군가는 투자로 수익을 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복리의 게임입니다. 복리는 급하게 움직인 사람에게 붙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방향을 유지한 사람에게 붙습니다. 30대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 돈은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는가? 통장에 잠들어 있습니까? 소비로 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선가 나 대신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순간 30대의 시간은 그냥 지나갑니다. 월급은 들어오고 자산은 그대로 옵니다. 자산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일 수도 있고 ETF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작은 온라인 수익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닙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구조가 있는가?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30대는 소비 유혹이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차를 바꾸고 싶고 집을 넓히고 싶고 생활 수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소비가 아니라 축적이 먼저입니다. 순서를 바꾸는 순간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30대가 말합니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30대 10년은 격차가 벌어지는 구간입니다. 20대는 준비 단계이고 40대는 결과가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30대는 구조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뒤에서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자본주의는 감정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열정도, 의지도, 다짐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성을 보상합니다. 창업을 한다면 수익 구조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투자를 한다면 리스크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멋있어 보이는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월급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월급은 내가 일한 만큼만 들어옵니다. 자산은 다릅니다. 자산은 내가 쉬어도 움직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고소득자가 될 수는 있어도 자산가는 되지 못합니다. 30대에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은 큰 돈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의 씨앗입니다. 월 20만 원이라도 좋고 월 5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배당, 작은 수익, 작은 구조. 이 작은 흐름이 자산 사고방식을 만듭니다. 처음 자산이 일하는 경험을 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돈이 움직일 수 있구나. 그 순간 노동중심 사고에서 자산중심 사고로 이동합니다. 이 전환이 30대의 방향을 바꿉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비슷한 연봉인데 자산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소비가 아닙니다. 차이는 구조입니다. 누군가는 월급을 생활 유지에 쓰고 누군가는 일부를 자산에 옮깁니다. 이 작은 선택이 10년 뒤 결과를 바꿉니다. 자본주의에서 부채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비를 위한 부채는 압박이 됩니다. 자산을 위한 부채는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산 없이 사용하는 순간입니다. 부채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30대는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지금 안 하면 늦는 거 아닐까? 그래서 무리합니다. 하지만 복리는 무리한 선택에 붙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에 붙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지 반드시 자문해야 합니다. 자산은 한 번의 성공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매년 조금씩 늘리고
손실을 관리하고 다시 설계하는 과정. 이 지루한 반복이 결과를 만듭니다. 30대의 가장 위험한 생각은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노동 중심 구조에 머뭅니다. 평균을 따라가면 평균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산을 만들려면 평균과 다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라면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소득자는 멈추면 끝입니다. 자산가는 멈춰도 돌아갑니다. 목표가 다르면 행동도 달라져야 합니다. 30대의 가장 큰 자산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붙을수록 강해집니다. 10년의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시작이 늦은 것이 아니라 시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월급을 올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산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노동은 오늘을 해결합니다. 자산은 미래를 설계합니다. 30대는 불안합니다. 결혼, 집, 육아, 부모 부양, 현실적인 압박이 큽니다. 그래서 더더욱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압박이 커질수록 노동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자산은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회사를 그만둘 자유, 일을 줄일 자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자유. 자본주의에서 자유는 돈이 아니라 자산 구조에서 나옵니다. 소비는 감정입니다. 자산은 설계입니다. 감정은 순간을 만족시키고 설계는 미래를 바꿉니다. 30대는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완벽한 준비도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는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월급의 일부라도 자산으로 옮기는 순간 구조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는 잔인해 보이지만 공평합니다. 움직인 사람에게 복리를 줍니다. 멈춘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룰을 이해하면 게임은 달라집니다. 30대는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절대 빨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격차를 만듭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머무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습니다. 노동은 출발점입니다. 목표는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노동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를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축적할까? 30대의 10년은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구조를 만들면 40대는 달라집니다. 지금 멈추면 40대는 그대로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월급을 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산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자본주의는 이 질문에 대한 선택으로 결과를 만듭니다.